오늘도 화이트보드 두고 하는 보안 이야기, 강좌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엄하고 그냥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보안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는 범죄 예방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 말도 안 되는 법대생 출신의 그 지식을 살려서. 오늘은 흔히 저희가 업계에서 말하는 뭐 스트롱한 패스워드라고 있잖아요. 이런 패스워드를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진실을 좀 말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스스로 알아낸 얘기가 아니라 그 굉장히,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죄송해요. 뭐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안 전문가가 있어요. 그 보안으로 굉장히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듣고 나서 이게 맞구나라고 처음으로 제대로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뭐라고 해야 될까,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에 여태까지 우리가 그 쓰고 있던 패스워드 있잖아요. 뭐 여기서 뭐 글자를 몇 개 쓰고 뭐 숫자를 몇 개 쓰고 이렇게 패스워드 만드세요 라고 하면 이러면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따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쓰고 있는 패스워드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패스워드는 내가 어떤 패스워드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기계로 뚫을 수가 없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브루트포스라고 해요. 기계로 계속 이 패스워드를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guess라고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내 패스워드가 1, 2, 3, 4였다. 그러니까 숫자 4개가 들어가는 패스워드예요. 그러면은 실제 이거에 가능한 컨비네이션은 한 자리당 10개씩이니까 10,000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10,000번을 guess를 하면은 이거는 깨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브루트포스라는 용어밖에 몰라요. 한국말로 정확히 뭔지 몰라서 패스워드를 브루트포스로부터 패스워드 보호하기라는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패스워드 보호까지만 쓰면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글씨를 되게 못 써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현재 존재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패스워드를 1초에 몇 개나 guess를 할 수가 있을까? 브루트포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보죠. 몇 개가 가능할지.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어디서 찾아서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패스워드를 guess할 수 있는 숫자, 그 컴퓨터가 현재 솔직히 제가 물어봤거든요. 강의실에서 애들한테 몇 개나 컴퓨터 하나 guess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초에. 그럴 때 뭐 100만 개, 1000만 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고 있고는 350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이 몇 개냐면은, 잠깐만, 밀리언이 100만이고 1000만 억 10억이죠. 10억 개. 그러니까 350에 10억 개니까 3.5조 개 같아요. 근데 제가 영어가 직변해서, 그러니까 350 빌리언 개수를 초당할 수 있어요. 이게 컴퓨터 한 대. 컴퓨터 한 대에 GPU 25개 달리면 25개 맞지? 이런 컴퓨터 요즘 만들 수 있거든요. 쉽게. 이거 한 1,000만 원보단 좀 더 되겠구나. 한 1,000만 원 정도면 이런 컴퓨터를 사요. 그러면 패스워드를 한 350 빌리언 개를 gues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작은 여기서 하고,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패스워드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패스워드는 최소한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볼게요. 요즘 보통 뭐라고 하지? 가장 흔하게 했던 게 옛날에 이거였을 거예요. 1번 핀 넘버라고 해서 숫자 4개 넣는 거. 숫자 4개. 그쵸? 뭐 1, 2, 3, 4, 뭐 9999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4자리 숫자야. 그러면 컴퓨터 한 대로 몇 초 걸려요? 이거 guess하는데 0.000001초?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컬럼을 보면 좋아요. 여기서 뭘 두 가지 컬럼 보면 좋냐면, 하나는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편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아요. 숫자 4개 넣는 거 되게 안전하지 못해요. 0.0000001초에 깨져요. 편의한 거 편하죠. 되게 편해요. 좋다고. 그러나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보통 많이 하는 거. 그냥 일반 패스워드 알파벳으로 한 8글자 해주세요. 8자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이 하나가 26개거든요. 근데 대문자 소문자 하면 52개가 돼요. 그러면 52개에 8승이죠. 왜냐하면 이게 8자리니까 각 자리마다 52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한 패스워드 조합이 제가 빌리언 단위를 썼기 때문에 빌리언을 쓸게요. 이 정도가 돼요. 빌리언. 그러니까 53,000 빌리언인데 뭐 아까 이게 한 3.5조였으니까 뭐 이거는 더 많겠죠. 뭐 숫자는 계산해 보세요.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 한 대로 이거를 개수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151초에 깨져요. 그러면 뭐 별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아예 안 안전한 거지. 무슨 2.5분에 깨지는 게 뭐가 안전해. 편한가? 뭐 나쁘지 않아요. 알파벳 뭐 8글자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바보 써도 8글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방식이 이건 좀 너무 깨지기 쉬운 것 같으니까 알파벳하고 넘버하고 특수문자까지. 그러니까 특수문자는 잠깐 뺄게요.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파벳하고 넘버 합쳐서 한 8개 해주세요. 그럼 뭐냐면 아까 50이었잖아요. 거기에 숫자 10개 더한 거니까 62에 8승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218 이거에 처음 붙이고 빌리언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가. 굉장히 훌륭하죠. 많이 늘었어. 한 4배 늘었네.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 한 대로 여전히 이건 600초에 깨져요. 한마디로 10분이면 깨지는 암호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죠. 안전하는 것도. 그러나 편의는 오히려 내려갔죠. 왜냐하면은 알파벳에 숫자까지 누르고 막 특수문자까지 누래.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막 넣기 시작하면서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요. 그리고 해커들도 그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 하나를 놓여요. 앞에 대문자를 놓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놓여요. 한 5개.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하나 놓여요. 이게 패턴이야. 이 패턴이 아니면 뒤에 숫자를 3개 넣거나 특수문자를 앞에 넣거나 사람들이 실제 따라하는 패턴을 패스워드 DB에서 긁어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영어에서 존재하는 단어 하나와 숫자를 뒤에 하나 붙이고 특수문자 하나 붙이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깰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6글자는 알파벳만 돌리고 나머지 뒤에는 숫자 돌리고 이건 돌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성이 더 깨지는 경우가 돼 있어요. 그런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패스워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열심히 종이에 적거나 아니 이메일에 복붙해 놓거나 이메일 깨지면 다 털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여기까지 보이겠지? 보이는 것 같아. Two-Factor Authorization이라고. 이거는 간단해요. 제가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면은 네가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이나 뭐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인증 코드를 받아갖고 다시 입력을 하면 로그인이 된다. 일단 사용성이 되게 더럽죠. 사용성이 되게 더러워요. 안전하냐? 솔직히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근데 사용성이 더럽기 때문에 좀 애매해지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다 그냥 브루트포스로 게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2FA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 저를 타겟으로 잡을 경우, 그러니까 브루트포스를 하고 거기다가 얘를 누군지 아는데 얘를 뚫고 싶어. 그러면 얘 그러니까 핸드폰 중간에 가로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훔친다는 게 아니라 핸드폰 신호를 가로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해킹을 제대로 하면. 그리고 이메일도 솔직히 가로칠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가로치는 방법만으로도 이제 이 사람을 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쉽다는 건 아닌데
누군가의 타겟이 되면은 오히려 이것도 뚫려요.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차라리 이런 패스워드가 굉장히 힘들면, 그러니까 지금 막 600초에 깨지는 게 아니라 한 500년 걸려서 깨지는 패스워드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누군가 저를 타겟을 잡아도 50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투 팩터 오서라이제이션보다는 패스워드가 정말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뭐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네 번째, 요즘 나오는 거 바이오메트릭. 이게 뭐냐면 지문, 동공인식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해요. 왜냐면 눈 같아 찍으면 되니까, 지문 찍으면 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5년 안에 완벽히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을 해봐요. 동공 해서 딱 스캔해갖고 집어넣었어. 핑거프린트에서 어딘가 집어넣었어. 이거를 채취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보관을 할 것 같아요? 100%? 보관하는 회사도 있고 보관 못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보관 못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다 털렸듯이 동공정보 다 빠져나가고 지문정보 다 빠져나가면요, 리셋 못하잖아요. 내 이거 어떻게 바꿔? 눈의 그 동공정보를 이거 레티나죠, 영어로는.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요? 홍채인가? 홍채인식일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바꿔요? 지문 어떻게 바꿔? 내 거 못 바꾸잖아요. 한 번 털리면 평생 털린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5년, 10년 안에 털릴 거라고 보고,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말했죠? 절대 너는 언젠가 털린다고. 한 번 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못 쓰기 때문에 완벽히 버려야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바이오메트릭 시장이 크고 여기서 돈 버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오래되면은 저는 이거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한 번 털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를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과연 우리가 개발자로서 써야 되는 패스워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잘 쓰려고 하면 복잡해. 만들기도 복잡하고 쓰기도 어려워, 2FA는. 이런 이상한 대문자나 소문자나 특수문자 놓았고 8글자 넣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 편의성이 떨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여기저기 적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한마디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생각보다 마지막에 되게 간단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보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지금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 패스워드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어로 쓰긴 할 건데 그냥 문장을 쓰는 거예요. 너는 you are such a little turkey. 뭐 어쩌다 알게 된 영어 표현 중에 하나인데, 너는 그냥 조그만 칠면조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글자 수로 보면은 한 23글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글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영어 문장 하나, You are such a little turkey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아무 문장이나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I ate 3 bananas and then 2 apples.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을 써놓으면 사람은 누구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기억을 하면은 언제든 칠 수 있거든요. 어디 적어놓을 필요도 없고. 근데 해커의 입장에서 이거를 깨야 한다면 깰 방법이 없어요. 일단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브루트 포스로 모든 글자를 깨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숫자하고 대소문자만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그게 각 그 자리당 52글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23승을 해요. 왜냐하면은 23승을 해요. 왜냐하면은 23자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실제 개스하는데 걸리는 몇 번을 개스해야만 하냐면,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큰데 2 곱하기 10에 39승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39개가 붙어요. 엄청나게 큰 숫자고 저는 이 단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럼 아까 말했던 이 기계로 그걸 브루트포스로 깨보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걸리냐면, 그래서 이게 숫자가 역시 커요. 근데 보자. 이게 266 곱하기 10의 18승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단위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초, 분? 아니에요. 이어예요, 이어. 연도. 그러니까 총 266 곱하기 10의 18승 년이 걸려요. 이거를 개수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대부분 뭐 길어봐야 10분 안에 깨었던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글자 수를 많게 하고 글자 수 자체의 패턴을 없애는 것만으로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글자 수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얘는 뭐라 그러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지만 여기에 한 글자에 들어가는 종류가 많아지는 것만으로 곱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글자 하나 늘려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깨기 어려운 비밀번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번호의 장점이 뭐냐? 일단 깨기 되게 어려워요. 아까 표 있던 거 있죠? 보안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기 좋아? 내가 알고 있는 문장 하나 기억하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패턴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실제로는 외부에서 이렇게 브루트 폴스하게 패스워드를 깨는 어떻게 가장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잘하신다고 하는 그런 보안 전문가 사람들을 보면 이 얘기를 점점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패스워드 칠 때 앞에 대문자 하나 넣고 소문자 몇 개 넣은 다음에 숫자 하나, 그리고 그 특수문자 하나 넣었을 때 굉장히 스트롱한 패스워드라고 말할 때 코웃음을 쳐요. 저도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뭐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패스워드를 강제하는 게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컴퓨터 한 대가 깰 수 있는 시간이에요. 컴퓨터 한 대. 지금 시티즌4라던가 그런 영화, 아니면 스노우던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은 현재 미국 정보부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있는지 알 거예요. 걔네들이 정말 이거를 깨려고 하면은 충분히 빨리 깰 수 있겠죠. 그 빨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0에 18승 이하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럼 컴퓨터가 이만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걔네가. 그러면 충분히 266초 안에도 깰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 그거보다 훨씬 빨리. 그래서 그런 세계가 올 거고, 언젠가는. 그럼 그런 경우에 여기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건 이미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냥 간단하게 규칙을 정하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브루트 포스가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스워드가 3번이 틀렸어. 3번 틀림. 그때 그냥 딜레이를 주면 돼요. 앞으로 10분 동안 로그인 금지. 그러면 3번 돌렸는데 10분 동안 쉬어야 되잖아. 그럼 10분마다 개수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아무리 컴퓨터가 빨라봐야 2 이상 못하니까 패스워드가 깰 확률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얘기고, 이제 한국에서 좀 굉장히 귀찮은 은행들은 3번 틀리면은 아예 와서 서류 내고 얼굴 찍고 본인 인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지죠, 저같이 외국 사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그것도 말이 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패스워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게만 하고 한 번 틀렸을 때 10분, 뭐냐면 1시간 동안 로그인만 못하게 해도, 그러니까 3번이나 5번 틀렸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완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 이제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좀 더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할 거 다 했는데 고객 잘못을 털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 틀렸을 때 10분 로그인 금지, 아니면은 평생 금지 해서 본사 방문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법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서비스 보면은 한 3번 틀리면 그때부터 캡처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그 사진 안에 글자 있거나 숫자 있고 이 숫자가 뭔지 치세요. 아니면은 요즘 구글에서 하는 건데,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면은 이제 로그인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컴퓨터 비전이 충분히 발전해서 이런 거 충분히 인식 가능해서 그냥 어떤 글자인지 어떤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체크박스 하는 것도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보호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몇 분 로그인 금지가 훨씬 더 안정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발자 다들 바쁘잖아요. 뭐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야 되는데 보안 100%다 할 수 없고 막 이런 이상한 것도 할 수 없고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것만으로도 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아이슌타인도 얘기했지만 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복잡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복잡한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20글자 이상 패스워드 이거 하고 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무거나 넣을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가 딜레이를 줘라. 한 3번, 4번 실패한 다음엔 딜레이를 줘버릇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는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단순한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안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외부로부터의 방어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사이트가 되는 거죠. 오늘도 강의가 되게 길어진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포표였습니다.